다가오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가나는 서로를 상호 간의 1승 제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같은 조의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이라고 해서 무적은 아니지만 알려진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분석은 틀리지 않을 텐데요. 그런 가나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에 크게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가나의 축구 전문 매체 가나 사커넷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가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이 된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두고 한국 축구의 분수령이 된 순간이라 말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차지가 한국 대표팀의 사기를 끌어올린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같은 조의 슈퍼스타로 손흥민 선수와 포르투갈의 호날두, 우루과이의 수아레즈가 가나 대표팀을 위협할 것이며 이 같은 위협이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큰 월드클래스 선수이다 보니 아시아의 반응이 조금은 가려져 있는데 지금 아시아 전체는 자신들의 일인 것 마냥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전역은 물론 손흥민 선수를 두고 감탄과 한탄으로 대비되는 두 국가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일본에서는 단순히 스포츠 매체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인 NHK가 직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라는 기사는 리그 역사상 첫 아시아인 득점왕이 된 부분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스포츠 관련 매체들도 일제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등극을 집중 보도했으며 손흥민 선수는 물론 아버지 손흥정 씨에 대한 부분도 크게 주목하고 있고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을 비롯한 유럽의 레전드 선수들이 극찬을 한 것 때문에 더 큰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감탄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본의 축구 팬들은 일본인 스트라이커로는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손흥민은 정말 훌륭하다.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피지컬이라고 생각한다. 스피드가 있거나 드리블만 좋은 선수들은 수비수들에게 밀리기 쉽지만 손흥민은 부상도 적어 매 시합 출전 가능한 선수인데 평소 그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한다. 황인종은 축구가 서투르다는 고정관념을 깨부셔주고 있는 것 아닐까? 동아시아 사람이 유럽 최대 리그 득점왕이라니 정말 훌륭하고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된다. 오른발로 11골, 왼발로 12골이다. 손흥민이 양발에 능한 것은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발로 각각 두 자릿수 득점을 한 득점왕이라는 것은 그가 희귀한 재능의 소유자임을 매우 잘 보여준다. 이건 분하다는 것을 넘어서 굉장하잖아. 일본 선수에게 단 10분의 1이라도 이런 결정력이 있으면 좋겠다. 동아시아계에서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이 증명됐다. 야구에서는 오타니, 축구에서는 손흥민, 아시아인이 세계에서 활약하는 것은 정말로 멋지다. 아시아인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앞서가는 건지는 몰라도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을 제패할 정도의 위협인 것이다. 아시아인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믿기지 않는다. 당분간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그건 또 손흥민일 것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감탄하는 반응이 이런 것이라면 중국 특유의 신세 한탄도 흥미로운데요. 중국은 심지어 흥분 수치가 너무 높아진 나머지 중국 스포츠의 자존심인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가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모자라 우리도 모르게 손흥민 선수를 콘테와 작별시킨 뒤 리버풀로 강제 이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신화닷컴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이제 아시아 스포츠계의 맏형인가?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란 영예는 확실히 좀 강하다면서 솔직히 이전에는 중국의 야오밍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 틀림없는 아시아 스포츠계의 대표 선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손흥민 선수가 만약 중국인이었다면 축구를 하는 중국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질까라며 만약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까지 이제 하게 된다면 맏형이 아니라 아시아 스포츠계의 신이 될 것이라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라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동아시아인이 실제로 가장 치열한 유럽 무대에 설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손흥민의 이런 성공은 그의 실력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세운 기초 토대와도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독일 진출 당시 스펀지밥을 보며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노력도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는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며
그가 겨우 29세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가 좋았는데 좀 더 선을 넘어버린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적은 물론 몸값 책정에 리버풀까지 등장시킨 것입니다. 중국 금융 비즈니스 전문 매체 이카이닷컴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포크스포츠의 설립자 얀칭의 말을 전했는데요.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리버풀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거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라리가의 거물 레알 마드리드도 손흥민 영입 계획이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면서 확실한 것은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현재까지 아시아 선수 이적료 기록은 일본의 나카지마 쇼야의 3,500만 유로인데 손흥민 선수는 현재 가치만 해도 8,000에서 8,500만 유로인데다가 거물 팀들이 이 이적 전투에 참여한다면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시나닷컴의 기사는 마치 유튜브에 존재하는 가짜 뉴스들처럼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에게 공식 제안을 했다는 참으로 중국스러운 보도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참으로 황당 그 자체인데요. 케인 선수가 페널티킥을 양보 안 해줘서 그들의 아시아 형제 손흥민이 실망했다면서 그 이후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것이며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을 꼭 끌어안아준 적도 있고 리버풀이 손흥민의 에이전트와도 연락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다면 1억 유로 밑으로는 토트넘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리버풀로 갈지 토트넘에 잔류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 그의 유니폼은 팬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을 것이라 믿는다는 것인데요. 이런 중국 특유의 과장과 거짓 뉴스는 흘려듣는 것이 맞지만 영국 현지에서도 토트넘이 조심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 손흥민 선수의 특별함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경고가 그것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 수준의 선수임에도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매우 보기 드문 선수라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대한 관심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한 이유는 그의 겸손한 성격 덕분인데 토트넘은 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누누 감독의 경질부터 콘테 감독의 부임까지 이 모든 과정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그가 동요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2017년에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손흥민 선수를 빼앗길 뻔한 우려가 있었으며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 역시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는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기사는 케인의 이적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적설이 없는 것은 당혹스러울 정도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클럽들이 손흥민 선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기사는 그가 유럽 대부분의 팀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에 지난 몇 년간 다른 팀들이 관심을 표명했지만 레비 회장의 존재로 인하여 적절한 기회를 엿볼 만한 용기를 가진 팀이 없었다면서도 이렇게 다른 팀들로의 이적을 토트넘이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월드 클래스 중에서는 보기 드문 손흥민 선수의 겸손한 성격이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누구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며 그가 만약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지금까지 토트넘에 남아있을 리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사실 겸손의 희생양이라면서 그의 겸손한 모습만 보고 그가 야망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는 챔피언스 리그와 우승컵을 놓고 경쟁을 원하고 있으며 그가 콘테 감독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도 그 야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팀에 대한 애정과 누구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레비 회장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대한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에 대해 당연히 여기거나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위하여 토트넘이 더 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스퍼스웹은 우리는 여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손흥민 선수의 말을 헤드라인으로 토트넘은 올 시즌 롤러코스터 시즌을 보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는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대대적으로 향상시킨 덕이라며 이것이 제한된 선수 자원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여름 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팀 동료 선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고 바라건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그 일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보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살라 간의 득점왕 대결에서 우리가 안타까웠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슛을 마음껏 남발을 해도 또 다른 기회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살라 선수와는 달리
마지막 노리치 경기를 제외한다면 한정된 찬스만을 제공받는 손흥민 선수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고 친다면 월드 클래스 손흥민의 수준에 걸맞는 대대적인 선수 보강이 꼭 필요한 토트넘입니다. 이는 아직 대대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해 거취 표명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는 콘테 감독과 케인의 잔류회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토트넘 레비 회장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